안녕하십니까. 근육과 전문의 최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운동이랑 식단 아니면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것보다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생각하시면 막연하게 이제 운동하고 이제 식단 그리고 이제 뭐 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한약을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굶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누가 좋다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하면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그걸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결심이 되어 있는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 5년 정도 내가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씩 한번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다이어트는 이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다 따라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자기에 맞는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살을 뺀 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내가 그 노력을 평생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할 만한 동기부여가 명확한지 아니면 난 하다 말 거야. 아니면 이번만 조금 빼보고 뭐 수영복 좀 입고 끝낼 거야. 뭐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생겼을 때 난 이제 다이어트 우선순위에서 내려가서 포기할 건지 아니면 보통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제 먹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 있죠. 예를 들면 여름엔 이제 팥빙수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좋아하는 게 뭐 과자라든가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아니면 음료수들 그런 음식들을 정말 영구히 포기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먹는 거 외에도 운동이죠. 운동을 정말 바쁘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말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다이어트를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오늘부터 좀 아침은 먹지 말고 저녁에 조금 걸어볼까? 이런 마음 가진 분은 거의 99% 실패한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지 아니면 이제 살을 뺄 동기부여가 명확한지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내가 정말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말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요, 누가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하죠. 자신과의 싸움, 이게 하는 거죠. 뭐, 고3 때 공부해보셨잖아요. 고독하죠. 이게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묵묵히 하는 거죠. 다이어트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이론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이제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이 빠지는 거지, 뭐 요령이 있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지름길 없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뭐 운동 가시면 PT 선생님이나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계속 평생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제 해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분들. 막 먹어도 막 아주 날씬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해방이 없어야 되죠.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들도. 그러니까 살을 뺀다고 한다 그러면 놀리지 말고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중간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를 잡으시는데 너무 무리한 목표를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에 뭐 10kg 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뺄 수는 있어요. 뺄 수 있는데 그 유지할 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뭐 7kg 빼주지 않으면 뭐 환불해드립니다 이런 그죠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빼줄 수는 있겠죠. 근데 5년간 계속 뺀 상태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일주일에 500g입니다.
그죠? 4주, 한 달이면 한 2kg 정도. 이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빼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결국에는 속도가 느려지고 요요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뺀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표를 잡았으면 일주일에 500g 정도, 적으면 200g, 그래서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것이 오래 할 수 있고, 요요가 안 오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 식사인데요. 이제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입맛의 변화가 조금 있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인스턴트나 이제 뭐 달달하거나 뭐 맵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더 중독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입맛에 맞지 않는 좋은 음식들이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맛이 없더라도 조금씩 트라이를 하셔서 근데 입맛에 이제 맞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 그런 것들 왜냐면 그런 건강 몸에 좋은 음식들은 몸에 들어오면 좋거든요. 부담도 없고 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맛이 조금 이상하다, 닝닝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시다 보면 그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된 음식이나 달달한 음식, 매운 음식, 짜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미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채소, 통곡물, 육류, 건강한 기름들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사 드시는 것보다는 요리를 좀 배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요리를 좀 해보면 내가 했기 때문에 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료가 들어가면 더 맛이 있고 이런 재료가 들어가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식을 할 때도 이건 이런 음식이 들어갔구나, 이런 재료가 들어갔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몸에 좋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꼭 입에 맞추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활동량을 늘리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제 이게 또 쉽지 않은데 바쁘니까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또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운동 시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운전을 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버스를 탔을 때 많이 나오죠. 한 정거장 전에 미리 내려서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출근할 때는 바쁘니까요. 어쩔 수 없는데 퇴근할 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할 때 이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전에서 내려서 걷거나 아니면 뛰거나 그 길이 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상쾌하게 이제 집에 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활동량을 좀 늘려보시는 겁니다. 집에 와서도 이제 엘베를 바로 타는 것보다는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을 조금 더 확보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운동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 사소한 거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정직한 겁니다. 스스로를 절대 속이시면 안 돼요. 이 정도 했으니까 되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목표가 있으면 딱 거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에는 생각보다 정직한 거예요. 한 만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는 자기를 조금 요령껏 속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말고 본인에 맞는 방법, 페이스를 유지하고 결국 꾸준히 하다 보면 남과 비교도 되지 않게 살도 잘 빠지고 유지가 잘 되실 수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하다 보면 남들한테도 이거를 노하우를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나는 유지가 되고 잘 되더라. 이렇게 뭐 알려주지 않아도 남들이 먼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도움이 된다. 절대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그 유명한 얘기 있죠. 화엄경에 이게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 네. 모든 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를 떠올리면서 오늘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시작하신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를 꼭 떠올리면서 다이어트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풀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이어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이런 요소들이 삼위일치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